장신 공부 장신 재밌고 신나는 공부 비법. 내가 영어 단어 하나 띄워볼 테니까 한번 읽어봐봐요. 그래, 띠로리 아닌 게 어디야. 이거 띠로리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띠로리. 저희가 암기를 할 때 발음도 정확하게 암기를 하는 게 중요하고, 스펠링이랑 발음이랑 일치 안 하는, 특히 모음 발음이 일치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럴 때 우리는 재앙이 나온다고. 오늘은 영어 어휘 학습에 대해서 상담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학생이 영어 독해가 고3 수준까지 연습이 돼 있거든. 근데 함정은 영어 단어를 다 찾고 나서 지문을 풀기 전에 모르는 어휘를 다 형광펜으로 치고 연습장에 단어 정리를 다 해. 아니면 지문 밑에 단어 정리를 다 해. 걔를 보면서 독해를 합니다. 그래서 한 지문을 독해하는데 한 20분 정도? 15분, 20분? 단어 찾는 것까지 다 해야 되잖아. 20분, 그렇지. 단어 찾는 것까지 해야 되니까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정답률이 상당히 높아요. 단어를 다 알고 독해를 하니까 거의 다 맞춰. 그래서 난 이 아이를 영어를 고3 수준이라고 내 자랑하고 다닌단 말이야. 그런데 모의고사 풀리면 이게 다 틀릴 겁니다. 우리는 모르는 단어를 보면서 독해를 합니다. 그래서 다 맞추는 거야. 모의고사를 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펼쳐질 수도 있는데, 내가 학생한테 그 작업을 시킨 이유는 어휘 학습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함이고, 그리고 수능 영어 지문이 상당히 어렵다는 걸 말해주고 싶어서 그래. 그래서 영어 단어를 다 알지만 틀린다라는 걸 처음에 경험시켜줬거든. 고1 거부터 그렇게 경험을 해봤어요. 어려운 지문을 만나면 쫄지 말고 영어 단어를 다 찾아. 그걸 암기 다 한 다음에 한번 풀어봐. 그러면 정답일 경우도 있고 틀릴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 틀리는 문제가 너한테 좋은 문제야. 단어를 다 알고 있는데도 정답을 못 맞추는 경험들을 해야 된단 말이야. 공부는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야. 틀리려고 하는 거야. 그 경험이 쌓이면 수능형 문제에 대한 유형학습도 할 수 있다고. 필자의 주장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빈칸 추론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순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경험이 계속 쌓여야 돼. 나는 왜 단어를 다 아는데도 답을 못 맞추지? 뭐 이런 경험도 계속 해야 돼. 그 사고의 문제야. 생각의 문제란 말이야. 그럼 수능 영어는 언어가 아니라는 거지. 지금 너희들이 하는 영어는 언어가 아니야. 언어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 어릴 때 그래서 영어 유치원 나왔던 애들도 영어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 이건 공부 대상이야. 그럼 수능 영어에 대해서 약간 설명해주고 들어갈게요. 이거 평가원에서 말하는 거 그대로 읽는 거예요. 내가 만든 거 아니야. 수능 출제하는 기관에서 말해주는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영어 영역이라 돼 있어. 영어라고 안 돼 있어요. 영어 영역은 고등학교 영어과, 영어 교과, 성취 기준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학교 공부 열심히 했는지 측정하는 게 수능 영어야. 그 학교에서 배우는 표현들, 어휘들, 문법들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공부 못하는 미국 애들 데리고 독해시키면 뭔 말인지 모를걸. 상당히 꼬아서 내. 우리 한국인들도 마찬가지야. 서점에 가가지고 표지가 좀 읽기 싫게 생겼고 글이 빽빽하고 뭔가 이건 엄청 어렵게 쓰여진 글 같은 책을 뽑아가지고 펼쳐봐. 뭔 말인지 아는가. 어려운 글들은 글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공부야. 글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영어 사용 능력과 대학에서 공부하는 데 필요한 영어 사용 능력을 측정하는 게 수능 영어의 근본인데, 대학은 원서로 공부하는 데입니다. 원서로 막 쉽게 일상 용어가 쓰여져 있겠냐? 아니라고. 전문 용어들이 쓰여져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거를 독해 못하는 사람이 대학 가면 되겠냐? 돼요. 다 번역본 팝니다. 여기에서 내가 너희들 공부를 시킬 때 어휘 학습에 대해서 좀 강조를 좀 할게요. 수능 영어는 너희들이 고2 때 영어2라는 과목을 배워. 그 교과서에 출제되는 단어 수준으로 나오는데, 그 교과서에는 어려운 단어만 있을까요? 중학교 때 봤던 단어도 있을까요? 당연히 봤던 단어도 다 있겠지. 우린 선행학습이 안 되게 돼 있지만 밑에 학년 거를 다 끌고 올라올 수 있어. 그럼 그 교과서에 출제될 법한 단어들로 수능은 구성되어 있는데, 그게 몇 개 정도 단어가 될까? 2,500개. 근데 여기 대놓고 돼 있다. 교육 과정상 최대 어휘를 포함한 과목인 영어2. 교육 과정상 어휘가 제일 서티하고 어렵고 많아. 그 과목이 뭐다? 영어2. 그걸 수준으로 구성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년에 어떤 재앙이 닥칠지 감이 잡히냐? 수능이 아니라. 수능 범위는 뭐다? 고등학교 최대 어휘를 포함한 과목 뭐? 영어2 이젠 내신도 못할 예정입니다. 너희들은
미리 준비 안 하면. 하지만 우리 학원에서는 되지. 왜냐면 예습을 시키니. 너희 교과서가 다 정해져 있거든. 그 교과서 안에 있는 어휘 학습을 많이 시킬 거야. 근데 문제는 고등학교 영어 시험은 요새 어떻게 나오냐. 쌤들이 영작을 새로 해요. 단어를 다 바꿔요. 유의어 학습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휘 문제들은 어떻게 출제되냐면 반의어를 넣어버려. 정답에 증가하다의 반의어는 뭘까? 그렇지. 요 정도 느낌의 사고력만 있으면 돼. 문맥상 증가해야 되는데 그 단어가 감소하다가 들어가 있어요. 이상한 줄 알아야지. 근데 그 이상한 줄 모르는 애들은 어떻게 살아간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알겠지? 나 아무 이상한 말 또 해볼게. 기출에 나왔던 문장 응용해가지고 매우 쉽게 표현해볼게요. 수학적 문해력이 있다는 것은 일상생활의 문제 해결에 상당한 도움을 준다. 무슨 말이야? 너 지금 영어 안 했잖아. 한국말 했잖아. 뭔 말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일상생활에 도움을 준다. 제일 처음 뭐가 나왔어? 수학적 문제 해결. 아니야.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니야. 문해력은. 너희들은 국어 어휘도 딸린다고. 국어도 공부해야 돼. 문해력이 뭔 문제 해결 능력이겠냐. 말과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란 말이야. 내가 뒤에 문제 해결이라는 걸 쓰니까 바로 쳐낚여가지고 지금. 그리고 수학적이라고 하니까 다 이상하게 연결되잖아. 이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재앙이 나오냐. 영어 단어를 다 알아도 다 틀린단 말이야. 거기서 이어서 나오는 게야. 그거를 공부하는 것들을 하려고 하면 영어 단어를 알아야 되겠냐 몰라야 되겠냐. 다시 물어볼게. 영어 단어를 알아도 틀려. 그럼 영어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되겠냐 몰라도 되겠냐. 많이 알아요. 그렇지. 또 이상한 애들이 또 나와요. 알아도 틀리는데 몰라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기에서 측정하는 거는 글을 읽고 추론까지 해야 돼. 추론이 뭐냐면 글에 안 나오는 것까지 알아야 된다는 거야. 비명시된 어떤 문장들에 대한 이해까지 해야 된다고. 글에 나온 것도 모르는 내가 글에 안 나온 것까지 이해하래. 수능은 미친 자들의 게임입니다. 어떤 미친 자는 무슨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먹는다. 일단은 교과 배경 지식이 뛰어나면서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용어 학습이 완벽하게 돼 있고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을 갖춘 자들이 먹는 거야. 그 능력을 여러분들은 키워야 된다고. 근데 능력을 안 키우고 문제만 풀어대고 있으니까 문제집에 있는 것만 문제인 줄 아냐. 니들이 이렇게 잘한 것도 문제요. 해결해야지 이제. 똥 캐릭터로 컸으니까. 입시 너희들은 너무 인물도 좋고 성격도 좋고 다 좋아. 근데 입시에서는 똥캐 알겠지? 왜냐면 너희들을 부산에서 볼 생각이 없어요. 서울 가려고 하면 피 터진다고. 일단 너희들이 내신부터 잘 받았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공부를 하고 풀었는데 계속 틀린단 말이다. 너희들이 신기하지? 되게 신기하다. 중학교 때는 공부하면 거의 다 맞췄잖아. 공부를 안 해서 틀렸잖아 너는. 그렇죠. 근데 공부했던 시험은 좀 많이 맞췄잖아. 네. 근데 지금 공부하고 푸는데 틀리지. 수능형이라는 거야. 자, 뭐가 필요하다고?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이 필요하다고. 여러분들이 측정했던 중학교 문제들은 사실적 이해야. 일치, 불일치 정도야. 암기력만 있으면 다 맞춰. 외워서 푸는 느낌이었잖아. 근데 암기력이 딸리는 애들은 중학교 때 하위권들이 많았어. 암기력이 훈련이 안 된 경우도 있었을 거라고. 암기하는 거 힘들잖아. 너 좀 암기하는 거 좀 편하지? 어릴 때부터 훈련해서 그래. 똑똑한 친구 아니야. 되게 오래 훈련시켰어요. 외우는 노하우 하나 알려줄게. 리사이트 뭐야? 반복. 뭐더라? 자, 이제 단어책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단어책들은 근본적으로 걔들이 요구하는 학습 방법을 다 지켜야 돼. 오늘 소개할 단어책은 동아출판에서 나온 단어책이고, 단어책은 내가 라인 있는 게 좋아요. 필수편, 수능편 뭐부터 외워야 될까? 필수편부터 외워야 되는 겁니다. 라인타워 하래지. 그럼 두 개 중에 뭐가 더 수능에 적합한 교재일까? 수능편이겠지. 요건 약간 내신 편이겠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3학년 겨울 방학 때 이 정도는 학습을 했었어야 됐을 거고, 한 권 또 안 떼고 간 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어려움을 겪을 거야. 그 대신에 내신 단어들은 다 찾아가지고 외우면서 가야 된다. 학교에서 내신 정리해주는 거 보면 단어 뜻이 좀 빈약하고 예문이 빈약해. 아까 리사이트 있었지. 자, 모든 단어 교재의 구성이 인덱스가 있거든. 리사이트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없노. 없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중등 단어이거나 수능 단어인 거야. 중등 단어일까 수능 단어일까? 이거 답처럼. 아, 반전이나 오늘 있었으면 좋겠다. 있다. 우리 사이트 니들이 모르는 게 괜찮아. 수능 단어였네. 몰라도 돼. 고교 필수편이 없는데 여기 있다. 조금 어려운 단어. 나는 리사이트를 공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야. 기억이란 거. 뭐 암시야. 암시 아니야. 그럼 뭐예요 그럼? 그 암은 있어. 암. 암기하다. 아니. 리사이트 뭐라 돼 있어? 암송하다 낭독하다. 암송하다 낭독하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시만 생각한단 말이야. 낭독하다 하면 시를 읽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가버릴 수 있다고. 한글 단어도 모른다라는 거야. 암송이 뭔가? 암이 뭐겠어? 암. 외우고. 그렇지. 송은 말하는. 외워서 말하는 거겠지. 외워서 말하는 능력을 계속 키워야 된다고. 한글을 몰라가지고 외워놓고 그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야. 야, 초조한. 그렇지. 마음이 조마조마한이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이 책에. 초조한을 모르는 중학생들이 있어. 고결하다 뭐야? 고결하다 뭐? 약간 결정. 아니야. 느낌이 있는데. 아니야. 여기 한글 모르는 중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설명되어 있어. 이 중요한 것 같아. 이게 한자어 학습이 중요한 거는 긴 문장을 저 어휘 안에 함축시킬 수 있거든. 너희들이 명확하지 않은 언어들을 이 중학생들이 학습하기 좋게 잘 구성되어 있어. 이거 단계가 3단계나 돼 있어. 초심자들을 위한 완전 기본 단어, 기본편. 여기서 니 모르는 단어 없을 거야. buy. 뭐 그런 것들이 여기 다 있어요. 자, 완성편 아무 때나 펼쳐가지고 제일 위에 있는 거 물어볼게. device. 설치. no. 큰일 났다. 정치? 장치형. 그거 좀 대신 그 부모님. 설치나 장치나 다 많이 다르다. 실력, 호기심. 핑크에 정각으로 이렇게 잘하시면 무슨 정가를 쓰시는 거예요? 동화정가. 암기하는 연습이 많이 안 됐으니까 하다 보면 늘어나요. 자, 암기 방법 알려줄게. 일단 보고 읽어요. 그 다음에 안 보고 읽어요. 그 다음에 안 보고 써. 그게 다야. 그리고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것도 한번 채점도 해보고 시험도 계속 쳐봐야 돼. 리사이트가 뭐라고? 암송하다 낭독하다. 스펠링은? RECIT. 틀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 보고 읽어요? 그 다음에 안 보고 읽어요? 안 보고 써? 근데 한 개만 하면 좀 약해. 3개 정도 묶어가지고 하면 그게 조금 더 세게 심도 있게 인식을 하는 거지. 여러 개를 엮을 수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3개 정도가 제일 쉬워요. 그 단어만으로 3개를 세트로 외울 수 있잖아. 원단어, 파생어, 유의어, 반의어 뭐 이렇게 4개가 있으면 그 4개를 통째로 외우고 3개만 있으면 3개를 통째로 외워가지고 그거를 하면 내가 묶어질 수 있거든. 다음에 도움이 될 거고 고등학생들은 그런 학습이 많이 중요해.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정말 좋으신 분들은 수업할 때 필기에 유의어 엄청 써주시는 분들이 있거든.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 실력하는 기깔 났다고 막 단어 하나 나오지 막 유의어 막 쏟아지는데 그거 다 받아줬고 다 외웠다고. 시험도 바꿔내도 그 안에서 다 바꿔냈어. 되게 좋은 건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저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지. 원래 것도 다 안 외우는데 쫙 그것까지 그 쌤의 수업에서 그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 많이 담겨 있다. 쪼랩들이니까 수능편까지 가기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알겠지? 내일 증명이 될 겁니다. 얼마나 많이 틀려. 내가 죄인인데 모르는 영어 단어가 포함된 지문을 가지고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수준을 올리려고 하는데 어휘력이 안 올라왔다고. 그러면 공부를 안 시킬까? 사고력 훈련을 해야 되는데 어휘력이 딸린다고 내가 공부를 안 시키면 돼, 안 돼? 그래서 다 찾게 한 다음에 공부를 시켰단 말이야. 그럼 내일은 니들이 영어 단어를 몰라서 틀려야 될 거야. 그거 어쩔 수 없다. 찍어. 모의고사 꿀팁. 모르는 단어 나오지. 제발 해석하지 마. 유추하지 마, 제발. 그 단어를 그냥 지워버려. 때려 맞추지 마. 아까 리사이트한테 뭐라 했? 암시하다.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런 거 하지 말고 약간 희미함이 있다. 아무 해석을 하지 마. 그 단어 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게 니들이 국어로 글짓기 해봐라. 모든 단어가 다 의미가 없잖아. 하고 싶은 말 정해져 있을 거란 말이야. 이번 시험 1등급 받으면 아이폰 사주세요가 장황하게 쓰여져 있을 거라고. 결국엔 아이폰 사주세요인데
그것만 읽으면 되지. 읽어낸 거로 가지고 글쓴이의 의도를 추측해내냐. 모르는 단어로 해상도를 떨어뜨리지 말고. 내가 영어 단어 이 교재를 활용하는 방법 요거 다 외우고 나서 요거도 외워. 내신 기간 아닐 때 쭉쭉 가고 단어 2,500개 50개씩 구성되어 있는 교재를 외운다면 며칠이 걸릴? 50일. 50일밖에 안 걸립니다. 50일. 그러면 50일에 한 바퀴 돌리는데 1년의 시험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 기간을 빼고 나서 조금 더 빡빡하게 외우길 바라고. 그러면 여름 방학, 겨울 방학이 거의 좀 한계치야. 학기 중에는 학교 것만 해. 그럼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다 합치면 50일이 넘지. 한 바퀴는 돌리겠네. 한 바퀴 다 돌고 가면 요 2회독, 3회독 가지 말고 바로 요거 타. 요거 왜 타야 될까? 수능 칠 사람도 아닌데 고2 올라가는 겨울 방학에 수능편을 왜 타야 될까? 영어 있는 줄 알았어. 그렇지. 영어 2가 수능범이야. 수능 어휘 완성 안 하고 가면 지금처럼 피똥 쌉니다. 알겠죠? 너희가 고교 어휘를 완성 안 하고 갔기 때문에 저 어려움을 겪는 거란 말이에요. 어려운 거 하라, 선행해라, 뭐 문제 풀어라가 아니라 어휘 정도는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요. 그리고 걸어 다니면서 공부할 수 있는 미니 단어장 다 들고 다니면 부담스러우니까 QR코드를 심어놨기 때문에 이 교재는 이것만 들고 다니면서 QR 들어가서 들어보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른 교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발음 기호가 없어요. 발음 기호가 없기 때문에 잘못 외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발음이랑 스펠링이랑 뜻이랑 세 개도 또 정확하게 외워야 돼. 세트로 외워줘야 돼. 왜냐하면 발음이랑 스펠링이랑 약간 괴리감 있는 단어들이 많아요. 그럼 틀려버린단 말이에요. 듣기에서 틀려버려요. 듣기에서 여러분들이 틀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단어를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 귓구녕이 썩어서 틀리는 게 아니라 단어를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거는 어휘가 부족하구나 뭐 요 정도를 계속 경험하면 돼요. 내가 제안합니다. 일단은요 학원 올 때 QR 찍어. QR 찍고 나서 귓구녕에 너 이거 켜가지고 들으면서 와. 들으면서 뜻이랑 예문이랑 단어랑 다 말해주거든. 아니면 예문까지 듣기 싫으면 이 단어랑 뜻만 들으면서 외우면서 와. 들으면서도 외우기 있어야 된다. 와가지고 바로 시험 쳐. 학원 도착하자마자 여기 데일리 테스트 있거든. 오자마자 시험 쳐. 채점하고 틀린 거 위주로 좀 다시 외워. 그 다음에 오늘 외워야 되는 모든 단어를 영어만 줄 없는 노트에다가 한 줄 빡빡하게 씁니다. 이거 왜 쓰느냐면 나중에 시험 칠 거야. 네가 이미 이거 치고 풀 거 없잖아. 이건 테스트 할 거니까 다른 연습장에다가 한 3개 단위로 외우거나 5개 단위로 외워. 네 능력에 따라서 네가 암기가 좀 딸린 다음 3개, 내가 좀 잘 된 다음은 5개. 눈으로 익히고 내가 리사이트 중요하다 했지. 말하지 않아도 리사이트 할 수 있어요. 내가 방금 외운 거를 연습장에 바로 써. 외워지는 거 5개를 외우고 아니면 3개를 외우고 시선여기 돌리지 말고 연습장에 외운 거 써. 바로 채점하고 다 맞출 때까지 그 거를 해. 3개를 다 맞출 때까지 세트로 맞추는 거야. opportunity만 계속 틀리면 이것만 외우는 게 아니라 3개를 통째로 쓰는 거야. 그럼 내가 잘 외운 attract는 외운 채로 한 10번 써보겠지. 뭐 그런 느낌으로 3개만 외우고 끝나도 돼. 그럼 네 암기력이 좀 딸리는 거니까 뭐 어쩔 수 없잖아. 굳이 이거 하루 만에 다 안 외워도 돼. day 1 이건 보통 사람 기준인데 네 보통 사람보다 낮을 수도 있잖아. 3개 외웠다. 그렇게 하면 요 3개 더 외워. 그런 작업을 하면서 40개 목표를 3개 단위로 쫙 외워가지고 쫙 가.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시험 치지 말고 딴 과목 공부해. 다 까먹네. 그러니까 그거를 테스트를 해야 돼. 다 까먹은 거를 또 외우려고. 다른 과목 공부하고 싶은 거 공부해. 공부 한 과목 딱 끝내고 아까 만들어 놓은 테스트지를 시험을 치고 채점하고 틀린 것만 다시 외워. 그것도 3개 단위로. 그거를 안 틀릴 때까지 하면 딱 좋고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하면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외우고 나면 어떤 짓거리를 해야 되냐면 예문 독해를 해야 돼요. 예문 되게 좋단 말이에요. 실제 수능에서 기출에서 썼던 문장들이란 말이에요. attract를 외워서 그러면 여기 예문을 독해야 돼. 독해가 되는지 보고 여기에 있는 모르는 단어도 외워. 그 다음에 고등학생은 내가 패러프라이징을 한다 했어요. 선생님들이 요새 내신을 글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유의어를 많이 알고 있어요. 그 바꿔버린 내용에 적응을 할 수가 있고 그게 어휘 문제로 나온다면 약간 골 때리거든요. 어휘 문제는 보통 틀린 어휘를 고르는 문제가 많이 나요. 맞는 어휘가 아니라 틀린 어휘 5개 어휘가 심어져 있고요. 그 중에 5개가 전부 다 내가 외웠던 단어랑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유의어를 많이 알고 있는 아이라면 거기서 안 틀릴 거고 반의어를 알고 있는 아이라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 문제들 대부분이 반의어가 답이거든요. 그러면 요거 파생어, 유의어, 반의어
바니어는 틀린 거 고를 때 쌤들이 일부러 그거를 심어 놓을 수 있어요. attract 자리에 distract를 심어 놓는다고. 그렇게 변별을 내지. 어줍지 않게 공부하면 distract 넣어놔도 여러분들 그냥 못 잡아내. 이거는 좀 쉽지. 쉬운데 연결이 좀 안 될 것 같은 아이를 보자. 일루전에 바니어 뭐라 돼 있어요? 리얼리티. 일루전 자리에 요게 딱 나왔다라고 반대말이네 하고 좀 기억하기 참 좋을 것 같고. 일루전 자리에 뭘 넣을 수 있다? 판타지. 판타지를 넣어서 다 바꿔버릴 수도 있다고. 그래서 세트로 다 유의어는 많이 할수록 좋고, 외국인들도 이 유의어를 잘 몰라가지고 유의어 사전이 따로 팔아요. 장문할 때 이때가 유의어 사전을 걔들이 왜 쓸까? 한 그래서 같은 단어 여러 번. 그렇지. 또 세뇌가 돼가지고 이 한 문단에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면 글짓기 능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외국의 글쓰기 문화야. 단단하게 응집성과 통일성을 가진 채로 다양한 어휘들을 사용해서 내려와야 된단 말이야. 그 외국인들도 어려워해가지고 유의어 사전을 따로 팔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외워놓으면 되게 좋은데,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릴 거잖아. 그럼 방학 때 해. 방학 때 학기 중에 하기 좀 버거워. 내신 단어조차도 다 못 외우잖아요. 고2 모셔놨다가 방학 때 하는데 규칙 하나 더 써줄게요. 당일 데이 한 개. 당일 거 오늘 외우고. 이게 메인이 되긴 한데 빼기 1데이, 그 다음 빼기 6데이, 이 세 개를 통째로 외우고 테스트해. 이거 다시 읽어보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데이 12 한다. 뭐도 해야 된다? 12. 11도 해야 되고 또 6. 이게 메인이지만 이거 세트로 같이 외워주면 반복 효과도 있다고. 여러분들은 은근히 공부한 걸 다 까먹어버려요. 아니 대놓고 다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반복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고교 필수편을 내가 제안한다. 이번에 여름 방학 때 다 떼세요. 부담 갖지 마. 데이가 40까지밖에 없어요. 오케이. 이거도 게임의 요소 이제 나옵니다. 핸드폰 좀 가져올게요. 저는 보카 클리어 데이 1 암기를 한 채로 지금 여기 앉아있고, 너희들한테 시범을 보여줘야 될 거잖아. 나도 늙어가지고 영어 단어 이런 거 다 까먹고 잘 몰라요. 여러분들 독해 시킬 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하잖아.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한국말도 좀 많이 까먹었는데 이 어찌 다 기억하겠냐. 그게 반복을 해야 된다고. 여기 암기고래라는 어플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유료 아닙니다. 무료입니다. 단어 암기 결심 모드. 결심 모드 40개 단어장 선택해야 되는데, 여기 쭉 보면 동아출판 보카 클리어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내가 외운 거 설정이 완료됐다. 이제 게임처럼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게임처럼. 여러분들은 게임을 하면 돼. 게임. 자, 같이 풀어보자. 바로 테스트로 가봅시다. 이거는 이거 두 개가 헷갈려요. 퀴즈 풀기. 자, 갑니다. 이거는 에이, 속상하네. 이 정도 속도로 튀어나와야 돼. 재밌잖아. 다 외웠으면 100%도 나오고 엄청 재밌잖아. 내가 이거 100% 나올 때까지 한번 심심할 때 웹툰 보지 말고 엄마 속일 수 있어. 엄마. 여러분 맨날 핸드폰만 하고 단어 외웠는데. 좋잖아. 알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수능에 해당하는 2,500개, 2,000개 정도 단어를 숙달을 할 수가 있고,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에요. 근데 이것만 또 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내신 단어야. 내신 단어. 어휘 학습이 중요한 거는 그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 기본도 없는 사람은 어려운 거 하면 안 된다. 영어 공부할 때 일단 단어부터 다 찾고 하세요. 다 찾고 그거를 다 외우고 나서 독해를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그때 나한테 들고 와. 네가 생각에 도달 못하는 건 같이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지. 내일은 신나게 쳐서 옵니다. 일단 듣기 할 때 자지 말고요. 듣기 할 때 잠드는 이유가 뭘까? 밥을 많이 먹어요. 적당히 먹습니다. 좋아하는 메뉴 나와도 적당히 먹고, 그리고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니까 저 뒤에 왔다 갔다 하면서 미리 풀 생각하지 말고 듣기에 오롯이 집중하고, 모르는 단어 나오면 어떻게 한다? 무시해라. 내일 만날 결과에 대해서 그 생각만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단어를 다 알았다면 맞출 수 있었던 문제인가 정도만. 단어 뜻을 알고 나서 다시 문제를 오답을 해봐. 그러면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어휘 학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좀 세게 말하면 한 영어 공부의 한 70%가 단어 공부라고 봅니다. 나머지 30%가 경험이야. 경험. 독해를 해본 경험, 그리고 문제를 풀어본 경험. 그건 니들이 해야 돼. 그 경험을 타인한테 다 뺏기고 있으니까 좀 안쓰럽긴 한데, 어휘 학습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신에서 너 희망이 있다는 거지. 처음 보는 단어가 안 나오길 바라면서 공부 성실하게 하고, 시험 범위 다 보고 들어갈 거지. 그러면 된 거야. 다 보고 정말 많이 봐. 보자마자 이게 내용이 뭔지 알 정도로 많이 보면 내용을 바꿔내거나 단어를 바꿔내도 다 풀 수 있다.
하지만 보기를 해석 못해서 틀릴 거야.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보기가 하나도 해석 안 돼. 이건 이 벌 받는 거야, 알겠지? 중학교 때 요런 거 공부 안 해서 벌 받는 거야. 어쩔 수 없다. 욕심 많이 내지 말고 한 학기 버티다 보면 수능까지는 잘 칠 수 있게 우리가 공부를 해보자고 해. 이미 망한 거 더 안 망하면 돼. 올라갈 길밖에 없잖아. 이제 떨어질 데가 없어. 열심히 하고 내일은 재밌게 쳐오고 그 빵점 받아도 돼요. 알겠죠? 님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빛이 나는 컨텐츠 이 찬송가로 마음을 전해요. 자꾸만 더 많이 오셔도 돼요.